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다음 3가지 방법은 어렵더라도 꼭 숙지해 두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시다가 전세 사기에 관련해서 기사를 접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 전세값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꾼들이 정말 나쁜 새끼, 이런 나쁜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오늘 말씀드리는 건 법적인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전세를 살게 될 경우 사실은 애초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전세권이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만 성립하는 물권인데요. 이 뭔 개소리야! 벌써 어려운 용어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등기란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신분증이 있듯이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쉬워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에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가 나와 있는 문서를 등기사항 증명서라 하는데요. 근데 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용어가 바뀐 지 10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등기부 등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도 이 영상에서 편의상 등기부 등본이라 말할게요. 그리고 물권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 물권의 설정은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자의 흔적을 남기고 또한 번거롭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전세 계약을 했지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잘 해주진 않아요. 대부분의 전세 계약은 물권인 전세권 설정 계약 대신 채권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세를 설정해주게 되죠. 채권은 물권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 즉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채권 계약보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물권이 먼저 존재하게 되면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주택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채권의 효력은 후순위 권리로 밀려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다른 사람인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당당한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의 당당한 권리를 해치는 전세 사기의 종류 중 대표적인 3가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예방법과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집주인이 여러분과 계약한 그 당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이 전세 계약 같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대항력이에요. 아까 제가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계약한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죠. 대항력이란 여러분이 대항요건을 만족하면 임대차 계약 같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즉 임차인인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아주 중요한 제도인 거죠. 여러분이 주택을 전달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요건을 갖춘 게 되는데 하필 이 대항력이라는 게 대항요건을 갖춘 바로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나쁜 마음을 먹은 집주인이 그날부터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근저당권을 계약 당일에 설정해버리게 되면 근저당권의 권리가 대항력보다 더 우선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계약 당일에 대항요건을 갖추더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선순위 권리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대항력이 발생한 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여러분은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도 획득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권리는 대항력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는 이 3가지 요건을 전부 갖추게 될 경우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란에다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기 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세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사항을 꼭 적어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전세금 잔금을 은행 마감 시간인 4시 이후로 보내게 되면 집주인이 계약 당일에 은행에 가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 전세 사기의 종류는 깡통 전세라는 건데 이 깡통 전세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이 깡통 전세는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보다는 다가구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게 돼요.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많이 설정해 놓고는 돈을 갚지 않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못 받게 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를 비교하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그
주택 가격과 전세금에 비해 너무 높게 잡혀 있을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꼭 가입하셔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전세 사기의 종류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인 여러분께 돈을 받아놓고는 이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잔금은 집주인과 이전 세입자와 여러분 이렇게 3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집주인의 동의하에 이전 세입자의 계좌로 전세금 잔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오늘 총 3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 하긴 했지만 이런 용어들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아마 평소에는 잘 접하지 않는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서 그럴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최종적으로 3가지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즉 계약 당일에 3가지 요건을 전부 다 갖추게 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권리가 집주인이 계약 당일에 새로 설정하게 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보다 후순위 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기 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세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사항을 꼭 적으시고 잔금은 은행 마감 시간인 4시 이후로 보내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를 비교하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한 뒤에 만약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그 주택 가격과 전세금에 비해 너무 높게 잡혀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전세입자에게 잔금을 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집주인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 잔금은 집주인과 전세입자와 여러분 이렇게 3명이 모여서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 제 영상이 이전의 제 영상들에 비해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앞서 말한 3가지 방법은 어렵더라도 꼭 숙지해 두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